자, 계산 문제 11학습 13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 임대료 자체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수급량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균형 임대료. 자, 균형 수급량. 그래서 이게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50만 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들이 임대료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3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임대료 규제 아니면 임대료 상한제다 해줍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 정도 정하면서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하면 이미 높은 임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주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50만 원 받다가 30만 원밖에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당장 때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행여나 또 내가 원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당장 때려치면 그 덩그란 건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좀 기억하시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함수는 QD는 만 마이너스 10P다. QD는 만 마이너스 10P랍니다. 마이너스 10P다.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요, QS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2000 플러스 10P랍니다. 10P. 그러면 요때 다음에 질문에 답하시오 했는데,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균형 거래량은, 그리고 요때는 이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요거고 공급량은 요거죠. 똑같이 일치시켜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니까 얘와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 자 플러스 10P는 이렇게 만 마이너스 10P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때는 얘를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0P에다 10P를 더하니까 20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만에서 2000을 빼니까 8000이 되겠네요. 8000. 그러면 이때는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얘는 P만 남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20으로 나누면 400이 되겠네요. 400. 이렇게 계산을 되고 항상 여기에 이제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20P 하면 그러면 곱하기 형태가 일부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나누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8000을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4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400. 부호는 만이라면 자 400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균형 임대료 수준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같죠?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요 4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00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4000이죠? 4000에다 2000 더하니까 6000이 아닙니까? 여기다도 2000 여기다가 40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4000이죠? 4000을 만에서 4000 빼니까 6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 하에서는 뭐가 같다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량은 얼마 된다고요? 자, 아까 6000이 됐었죠? 6000 맞네요. 6000개, 6000 제곱미터 해서 상관없고 제곱미터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400만이고 부호는 만이랍니다. 균형량은 6000채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300만 원으로 규제하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임차인의 이동의 범위가 축소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300만 원으로 규제한다. 그러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300만 원으로 규제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균형 임대료에서 낮은 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고 소비량을 늘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질적 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조그만 임대를 받으라고 하니까, 적은 임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 도배지 같은 거 교체해달라 하면 그냥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막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균형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인데, 이거 3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한 거 아닙니까? 3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규제하게 되면, 이만한 임대료 수준 하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 이만큼이죠? 이게 아니까 공급선. 이만한 임대료 수준에서 그 소비하고자 하냐 이렇게 많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는 그러니까 임대를 규제했더니 임대주택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는 거 자꾸 개조해갖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고 새롭게 임대사업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량은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싸니까 소비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임대주택은 몇 채 안 되는데 이거를 소비하려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자, 예전에는 도배지 같은 거 교체해달라면 얼렁얼렁 바꿔서 이제 교체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냥 신문지 사세요 하는 거죠. 신문지 붙이고. 왜냐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사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집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전근 같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감소되면서 사회적인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한두 사람이 여기서 출퇴근하면 상관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나가도 돼야 될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죠. 사회적 비용의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겁니다. 정부에서 임대료를 200만 원을 규제했을 경우에 초과 공급은 몇 채가 발생한다고요? 200만 원으로 규제했다고 쳐볼게요. 200만 원을 규제하게 되면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00만으로 규제하게 되면 200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공급량이 나옵니다. 200만으로 그러면 2000이죠. 2000에서 2000 더하니까 이때의 공급량 얼마라고요? 4000채가 되겠네요. 4000채. 여기다 집어넣으면 4000채. 자, 그 다음에 요 200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소비량이 나옵니다. 200만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만에서 2000을 빼니까 8000채가 되겠네요. 이때의 소비하고자 하는 양은 8000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4000채인데 소비하고자 하는 양은 8000채죠. 그러니까 4000채만큼이 뭐가 되겠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정부에서 500만 원으로 임대를 규제할 경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그나마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면 이미 높은 임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00만 원으로 임대를 규제했을 경우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전혀 감소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택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주택난 아닙니까? 주택난이 심화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번 한번 보시면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5인 경우에 과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수요자의 부담액은 얼마인가? 요거는 우리 정책론의 맨 끝에 주정산 조세 정책 중에 이렇게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하냐? 자, 이 임대료를 인상시켰을 때 조세를 부과해서 집주인 임대료 인상시켰을 때 실질적인 세부담 누가 하냐? 이거를 조세의 귀착이다 표현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커진다. 요걸 하나 갖고 이제 기억하신다면 2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랍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래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0.5랍니다. 굉장히 비탄력적이네요. 그러면 얘가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얘는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어느 정도 하냐.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얘는 세부담이 줄어들어야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얘랑 두 개를 합쳐볼게요. 합치면 2.5죠. 2.5분의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0.5. 이렇게 하게 되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2.5분의
요걸 집어넣으면 2가 되죠. 이렇게 하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액은 얼마인가? 1,000만 원이라고 했죠. 재산세가 1,000만 원이라면 여기다가 자, 수요자는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요? 2.5분의 0.5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은 아마도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나온 다음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